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천만 가정의 주방에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을 데우고 편의점 도시락을 살짝 돌리고 냉동식품을 꺼내 한 번에 해결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일상 속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거나 환경 호르몬을 음식 속으로 흘려넣거나 면역 활성 물질을 완전히 파괴하는 특정 음식과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전자레인지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전자레인지는 오히려 영양 손실이 적고 빠른 훌륭한 조리 도구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돌리느냐입니다. 오늘은 특정 4가지 상황에서 전자레인지가 왜 독이 되는지, 그 배후의 화학적 메커니즘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완전히 해부하고 각각의 안전한 대안까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30초만 이해해두면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전자레인지는 2.45GHz의 마이크로파를 방출하여 음식 속 물 분자를 1초에 약 24억 5천만 번 진동시킵니다. 이 마찰로 열이 발생합니다. 방사선이 아닙니다. 이온화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DNA를 손상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아니라 특정 음식 성분이 고열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화학 변화, 그리고 용기에서 용출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 2가지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모든 음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BPA 즉 비스페놀 어와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함유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이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열이 가해지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음식 속으로 용출됩니다. 이 현상은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담았을 때 더 빠르고 많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플라스틱 용출의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비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넣고 5분 이상 가열했을 때 환경 호르몬 검출량이 최소 수십 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BPA와 프탈레이트는 인체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여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되면 생식 기능 저하, 갑상선 호르몬 교란, 아동 발달 장애, 그리고 일부 호르몬 의존성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폴리스티렌 즉 스티로폼 용기는 더 위험합니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폴리스티렌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스티렌과 벤젠 성분이 음식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티렌은 국제암연구기관으로부터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반드시 전자레인지 전용 유리 용기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더라도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5분 이상의 장시간 가열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달 음식은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리 그릇에 옮겨 담고 나서 데우세요. 두 번째는 가공육 즉 햄, 소시지, 베이컨을 전자레인지로 강하게 또는 반복 가열하는 것입니다. 가공육에는 발색제이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고온 가열 과정에서 음식 속 아민 성분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기관이 명확히 발암물질로 분류한 화합물입니다. 한국 국내 연구에서 식육 및 식육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했을 때 NDMA, 즉 니트로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공육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 재가열과 고온 강열입니다. 전자레인지로 가공육을 돌릴 때는 최대 출력이 아닌 중간 출력 50에서 70% 수준으로 짧게 데우세요. 한 번 데운 것을 다시 냉장 보관했다가 또 데우는 반복 가열은 니트로사민 생성 위험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가공육은 먹기 직전에 1회만 가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껍질째 넣은 계란 그리고 익힌 노른자만 있는 완숙 달걀입니다. 이것은 발암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물리적 위험입니다. 날달걀이든 삶은 달걀이든 껍질째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마이크로파가 노른자 부분을 빠르게 가열하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껍질이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폭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망가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문이 열려 있다면 뜨거운 달걀 파편이 눈을 포함한 신체에 튈 수 있어서 실제 부상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껍질을 깐 완숙 달걀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노른자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내부에서 급속히 가열되면서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걀을 따뜻하게 먹고 싶다면 뜨거운 물에 담가 5분간 중탕으로 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달걀 요리를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는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노른자를 포크로 찔러서 압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도 반드시 뚜껑 없이 중간 출력에서 짧게 데워야 하며 오히려 오븐이나 팬에서 약한 불로 데우는 것이 질감과 안전 모두에서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모유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고르게 데우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따뜻해 보여도 내부에 뜨겁게 달아오른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열점 현상이 생깁니다. 모유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이 열점이 아기 입속을 데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유는 단순한 영양음료가 아닙니다. 모유 안에는 아기의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면역글로불린, 항체 성장, 인자 유익균 그리고 아기의 장내 환경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생물 활성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온도가 고르지 않게 올라가면서 이 생물 활성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유를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면역 활성 성분들이 유의미하게 손상되며 전자레인지 가열은 온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쉽게 초과합니다. 아기에게 최적의 면역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엄마 젖인데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소중한 면역 성분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모유가 담긴 용기를 따뜻한 물에 담가서 천천히 중탕으로 데우는 것입니다. 최대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손목 안쪽에 몇 방울 떨어뜨려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세요. 이 외에도 전자레인지 사용 시 함께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이나 금속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스파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 옥수수 피망처럼 껍질이 단단하거나 속에 수분을 가두는 식품도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할 수 있으니 칼집을 내거나 껍질을 제거하고 가열하세요. 기름을 전자레인지로 직접 고온 가열하면 유독성 알데히드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기름을 과도하게 가열하는 조리법은 피하세요. 음식을 덮지 않고 가열하면 수분이 급속히 증발하면서 열점 현상이 심해집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뚜껑이나 랩으로 느슨하게 덮되 완전히 밀봉하지는 마세요. 압력이 빠져나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7일 안전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주방의 플라스틱 용기를 점검하세요. 바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마크가 없는 용기들은 즉시 구분해서 분류해 두세요. 2일차에는 전자레인지 전용 유리용기 1개 또는 세라믹 그릇을 준비해 두세요. 3일차에는 기름기 있는 배달 음식을 받으면 반드시 유리 그릇에 옮겨 담고 나서 데우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4일차에는 냉장고 속 가공육 제품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다면 가열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무첨가 제품으로 교체를 고려하세요. 5일차에는 계란을 사용하는 아침 루틴을 점검하세요. 삶은 달걀은 중탕으로 데우는 습관으로 전환하세요. 6일차에는 전자레인지 내부를 청소하세요. 오래된 음식 잔여물이 마이크로파를 불균일하게 흡수하여 열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일 차에는 가족 구성원 중 영아가 있다면 모유 또는 분유를 데우는 방법을 중탕으로 완전히 전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본질적으로 훌륭한 주방 도구입니다. 채소를 전자레인지로 살짝 익히면 끓는 물에 삶는 것보다 영양소 손실이 오히려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적절한 용기를 사용해서 올바른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사용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상황 즉 비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가공 6에 반복 고온 가열 껍질째 달걀 넣기 모유 가열만 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자레인지를 마음껏 활용하셔도 됩니다. 건강은 완벽한 제한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